이번 보고는 울산 테크노파크이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회의의 주제는 당선인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 테크노파크 우리 조현신 원장님 그리고 다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울산 테크노파크가 울산 산업 증진을 위해서 특히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AX 전환이 눈앞에 이제 다가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울산 테크노파크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지만 산업 AX 전환이 중소기업에게까지 제대로 동참할 수 있는 파급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울산의 산업 AX 전환, 특히 중소기업의 산업 AX 전환에 테크노파크가 너무나 큰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걸 잘 해내기 위해서 같이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울산 테크노파크가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요. 여러 기업들을 지원하고 자동차, 첨단 화학, 에너지, 또 2차 전지 이런 울산의 주요 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자리에서는 좀 우리 테크노파크가 현재 어떻게 하면 더 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시에 바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또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좀 우리 단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먼저 모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울산 테크노파크 원장 조영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산 테크노파크는 23년 전 설립이 되었고 지역 산업 정책과 또 지역에 있는 중견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울산이 자동차, 조선, 첨단화학 등 산업을 선도하면서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왔는데,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현대 자동차라든지 또 현대 중공업이 세계적인 글로벌 1등 기업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현대 자동차와 또 조선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는 1차 벤더 기업, 2차 벤더 기업, 3차 벤더 기업들의 그런 기술 개발이 뒷받침이 돼서 오늘날 그렇게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의 기술 개발을 저희 울산 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원을 해왔고, 그런데 울산 테크노파크가 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또 새로운 먹거리로 수소산업이라든지 2차 전지 산업 쪽에 저희가 또 관련된 시험 분석 장비들,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선인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는 AX 시대가 도래했고 울산 테크노파크도 여기에 발빠르게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AI 미래본부를 만들었고 관련된 중소벤처부의 사업들을 저희가 2개를 따오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기반을 구축을 해서 중소중견기업들의 AX를 지원할 그런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19개 전국에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뭐 탁월하게 경영 성과를 내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부심 있게 좀 맡은 바 최선의 임무를 다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테크노파크가 사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은 보면 뭐 자기들 급하니까 생존 문제니까 연구 R&D도 스스로 잘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뭐 대기업 쪽은 얘기 들어보면 뭐 대학이나 정부와 함께하는 것이 도리어 속도가 늦어서 본인들은 좀 자기들 독립적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테크노파크의 지원 중점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일 수밖에는 없고, 울산 같은 경우 그동안에 대기업의 1차 밴드, 2차 밴드에 많이 집중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근데 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소에너지 센터다 하면 이쪽에
인원이 몇 명 있고 어떤 기자재가 있고 이걸 쓰기 위해서 중소기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자재를 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 사업의 중개 역할, 행정 지원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저희 기본적인 역할은 자동차든 뭐 조선이든 뭐 지금 말씀하신 수소 분야든 시험 분석 장비를 정부 과제를 따와 가지고 그 돈으로 인프라를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소 중견기업들이 기술 개발 과정에서 와서 시험 분석을 꼭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 연구원들과 같이 개선점을 찾아 나가고 하면서 제품 개발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이 저희 주도적인 역할입니다. 그 지금 보면 이제 예를 들어 뭐 첨단 화학 기술 지원단에 총 15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에너지 기술 지원단에 13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세부적인 팀들이 또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각 팀별로 뭐 시험센터 이런 뭐 각 팀별로 한 3분 정도 계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3분께서 하는 역할이 그러면 중소기업 쪽에서 어떤 시험 평가를 요청했을 때 시험 평가를 해주고 또 정부 주도 국비 사업 같은 것이 있을 때 연결하는 걸 역할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주된 역할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인원수보다는 그것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 그 인원수는 저희가 정규직만 여기다가 지금 표기를 했고요. 네. 저희가 무기직이라고 해가지고 정규직 속으로는 안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정규직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인원들이 또 별도로 한 50여 명 있어가지고 네. 한 50% 정도 더 플러스 하시면 그렇게 해당되는 인원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험 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또 관련된 그 중견기업들의 국책 과제를 통한 R&D 그런 도전을 저희가 같이 중소중견 같이 기획서를 만들고 하면서 같이 저희가 도전을 해서 R&D를 수주를 받고 그렇게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이나 이런 어려움을 제일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네, 예. 지금 울산 지역 중소기업들 기술 개발에 어떤 부분 제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기술 개발은 이제 크게 보면은 완전 미래 첨단의 신기술 개발 위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는 워낙 이제 이 중소기업 단위에서 그런 완전 신기술을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좀 애로가 있고 그런 것들은 좀 과제 크기도 크고 하면서 중견기업 또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중소기업들은 뭐 자체 이제 자체 성능을 조금 더 향상시킨다든지 하면서 조그만 과제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제들은 저희가 제가 조금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는데 그 자동차 부품 회사가 예를 들어 충격안전시험센터 쪽에 도움을 받아서 뭔가 더 안전한 부품을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시죠? 저희가 하는 역할은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새로운 샤시다 뭐 이런 데 들어갈 때 와서 부품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지 제가 이걸 그런 여쭤본 것들을, 이유는요. 저희가 결국에는 고객사가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테크노파크를 이용함에 있어서 무엇이 불편한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지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의견에 우리 테크노파크가 관심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기술 지원단의 충격안전시험센터라고 특정해서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좀 우리가 관심 가진다면 여기를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계시고 어떻게 개선해야겠다는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관심이 없으면 모르겠죠. 그래서 그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고객사가 중소기업 중심인데 아마 각 파트별로 어려움 요구사항 다 다를 겁니다. 우리 고객사들의 애로사항이나 또는 개선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귀담아 들어주시고 한번 정리 한번 하면서 테크노파크가 그냥 수동적으로 정해진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조금씩 조직 스스로가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그런 조직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여쭤본 것이고요. 특히나
지금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지역 산업 AX 추진 역할을 일부 하고 있고 울산 테크노파크도 또 하고 있고요. 소관부처는 또 다르죠. 우리 예. 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이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AX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은 과기부 정통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할은 소관부서는 좀 다르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AX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는 같은 또 내용을 갖고 있고 소속 부서는 다르고 자 그러면 이런 부서들과 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과제가 주로 중소벤처부, 또 산업부, 과기부 이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정부에서도 세 개 부처가 같이 과제를 내놓고 있는데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각각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AX 실증산당 구축 사업에 291억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240억 또 예산을 확보해서 가고 있잖아요. 예, 예. 또 지역 특화 제조 데이터 활성화 사업에도 128억의 예산을 확보했고 음. 사실은 근데 서로 간에 긴밀한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겠구나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사업 내용만 봐도 보이는데 그런 네.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예, 아니면 저희 사업에 네. 정보통신진흥원이 일부 참여 기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울산에 이렇게 AX 관련된 업무 전환을 할 때에 제일 헤드쿼터 기능을 하는 곳이 산업정책국 AX과인가요? 시에 예. 아니 시 아니요 어디라도 헤드쿼터가 어디죠? 조율을 하는 헤드쿼터가 어디죠? 지금 AI 수도본부에서 다 조율을 하고 있다고. 아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그 AI 수도 본부에서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조율을 하고 있나요? 중요한 어차피 이제 왜 회의는 한 달에 몇 번씩 해요? 어차피 왜 그게 조율한다고 말씀드리냐면은 네. 저희가 중기부라든지 과기부 이렇게 국적 사업을 수행을 할 때 네. 꼭 지방자치단체에 매칭 펀드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제가 싶습니다. 자꾸 여쭤보는 것이 예,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어야 될 텐데 예. 그죠? 그래서 또 성과를 공유를 해야 될 음. 것이고 또 제가 서두에 드렸던 것처럼 기관별로 역할이 좀 다른 건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로 대기업과 하는 사업들이 많겠죠. 반면에 울산 테크노파크 사업은 당연히 중소기업 타깃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따로따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AX 하니까 SLM 모델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따로따로 사업하면 돈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뭐 저 생각에는 예를 들어 대기업과 함께 대기업의 DX 자원도 많고 자체 개발이 많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 성과물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뭐 지분이든 명분이든 확보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지금 AI 선박 특화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실증 사업 지금 UIPA에서 하고 있는데 여긴 대기업이 당연히 참여하고 있을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 파생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또 개발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파생된 기술을 이제 SLM 모델로 해서 피지컬화된 이걸 중소기업으로 전환시킬 때는 테크노파크가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구조상으로는 지분 참여가 안 되잖아요. 그 단절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뭐 AI 뭐 무슨 본부가 있은들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돈은 돈대로 쓰고 따로따로 움직이는 형국이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지 어떤 고민이 있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같이 좀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까? 예, 뭐 사업별로 보면은 이제 그 확산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AX 실증 산당 같은 경우는 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대기업이 만들어진 것을 중소기업으로 확산할 때 아마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조금 역할을 할 것이고요. 저희 사업은 또 저희 사업대로 저희가 이제 맡아서 하는 거고 두 기관이 나중에 좀 더 이제 그 사업을 벗어나서 그 사업 말고 또 다른 사업으로 확산하는 그런 사업이 만들어진다면 이것을 누가 적절히 맡아서 하는 것이 좋은지 두 기관이 또 협의를 해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할 것인지 논의하면서 다음 사업을 또
만들어가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 많은 지원단들이 있는데요. AX 관련해서는 AI 미래본부가 있는 거지요. 예, 예. 그리고 거기에 서비스 AI 혁신, 제조 AI 혁신 이렇게 두 센터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정말 많은 실국 우리 테크노파크의 부서들 중에서 산업 AX와 직결되는 것은 제조 AI 혁신센터 하나에 불과하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인원도 좀 적은 것 같아요. 몇 명이 지금 이 센터에 있습니까? 지금 AI 미래본부에는 그 중에서 제조 AI 혁신센터 여기에요. 6명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여기서만 AX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자동차라든지 첨단화학이라든지 다른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지금 시대가 AX 시대로 돼 있고 또 과제도 그런 쪽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런 특화센터에서도 각각 AX 맡은 그 과제를 따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수주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6분이서 울산의 중소기업 산업 AX 전환에 대한 고민을 다 나누고 있는 건가요? 힘드시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중소기업부에서 나온 사업은 AI 미래본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분야, 화학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쪽도 거기서도 각각 그 센터에서 그 역할을 좀 네, 하는 그래서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제가 같이 고민을 나누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네. 아무래도 산업 AX라고 하는 것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는 없어요. 네, 초기에는 그렇게 될것 현재적으로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디지털 데이터 자체가 대기업에서만 DX 형태로 축적이 돼 있고 중소기업은 데이터 관리가 거의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LLM 모델을 이 DX를 기반으로 SLLM 모델 개발할 때 상당한 투자금이 들고 또 전문 인력이 들어가고 이 중소기업이 감당을 못할 것이고 피지컬 하는 것도 감당을 못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산업 AX 전환에서 사실 중소기업은 완전히 소외되기 쉽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이 완전히 소외되어 버리고 대기업 중심으로만 이게 진행이 되어 버린다면 근데 대기업이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1차 밴드, 2차 밴드가 있어야 또 기능을 할 텐데 또 저는 생각에 SLLM 모델을 개발해서 피지컬화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되게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산업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일자리도 많이 창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지금 우리 테크노 파크 이야기하면서 자꾸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우리 테크노파크, 울산의 테크노파크의 관심은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산업 AX 전환을 어떻게 도울 것이며 기능별로 SLLM 모델이 개발되고 피지컬화 할 때에 어떻게 창업을 일으켜낼 것이며 창업을 어떻게 또 지원할 것이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울산 테크노파크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정말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 대전환기고 울산도 산업 AX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뭐 중국은 이미 다크 팩토리가 많죠. 거기다가 이제 AI 지능까지 더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소기업이 도태화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중소기업이 도태가 돼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대기업도 경쟁력을 잃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테크노파크에 울산 테크노파크에 다른 지역 테크노파크랑 달리 특별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중소기업 산업 AX 전환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예. 이 테마를 놓지 않았으면 구체적으로는 기능별 SLLM 모델 개발,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업이 먼저 개발한 것을 어떻게 가지고 오는 루트로 열 것인가. 두 번째는 이걸 피지컬화하는데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세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SLLM 모델과 피지컬화된 산업 AX를 어떻게 중소기업으로 전파시킬 것인가. 이거는 울산 테크노파크의 고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울산이 피지컬 AX의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우리 울산이 피지컬 AX의 제일 중요한 축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지역 테크노파크가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해도 돼가 아니에요. 다른 데는 안 하더라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조직 구성을 보면 상당히 약해요, 아직은요. 인원도 약하고 조직 구성도 약하고 비중도 약하고 모든 면에서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은 좀 막막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하지만 울산 테크노파크의 앞으로의 주된 역할은 이 부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같이 좀 공감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자꾸 여쭤봤던 예.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예, 예. 그렇게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창기에는 대기업, 특히 모델 개발 쪽은 대기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저희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이 모델을 개발하면 그것을 갖다가 바로 자기 공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거든요. 네. 정제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을 쭉 해왔습니다. 10년 넘게 해오면서 많은 부분 이제 DX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과연 AX 왔을 때 바로 쓸 수 있느냐? 그렇지, 거기에 또 의문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대전환 사업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DX를 표준화하는, 그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그런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AI 모델이 만들어지면, SLM 모델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그것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좀 기능별로 뭐 접근하면 좋겠어요. 기업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별로 좀 접근하면 좋겠어요. 기능별로. 그러니까는 주조 공정이면 주조 공정. 예, 그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SLM 모델 개발이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피지컬도 예. 되는 거니까. 지금도 보면은 좀 쉬운 분야를 먼저 지금 대기업들도 그렇게 출하를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안전 분야라든지 또 예지 보전이라든지. 근데 궁극적으로는 공정 자동화거든요. 근데 공정 자동화는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쉬운 부분으로 그렇게 섹터별로 기능별로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그것이 다 완성이 된다면은 그게 나중에 그러니까 접근하고 있는 걸 어떻게 몇 페이지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접근하고 있다 하시니까 좀 22페이지에 네. 어느 부분이죠? 기능별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게 21페이지 저희가 설명한 것. 지금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스마트 공장 구축, 예. 제조 이것을 이제 데이터 아까- 활성화, DX 작업 관련된 것, 이 부분 나와 있는데요. 예.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능별로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공장을 방문했을 때 그 네네. 솔루션 업체가 같이 가가지고 AX 관련돼서 그 기업에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제가 같이 가가지고 쭉 봤는데 네. 일단은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 제가 거기서 기업들은 공정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다크 플랜트로 가는 것이 목적인데 자기들은 그거 하고 싶은데 가능하느냐 뭐 이런 질문도 그때 있었고요. 그때 이제 하는 그 추세를 보니까 그 솔루션 업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쉬운 부분, 그러니까 안전 분야라든지 또 예지 보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자체적으로 많이 표준화가 돼 있어가지고 하기가 쉽다. 그래서 먼저 이런 것부터 좀 하고 공정 자동화는 얼마나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고 뭐 아마 원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고민에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네. 단순 자동화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저는 산업의 AX 전환이 그냥 단순 자동화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우리 인간과 소통하면서 학습하고 또 우리 인간이 관리하고 또 우리 인간의 역할을 만들어 가야 하거든요. 여기서 노동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좀 제가 기능별로 접근을 할 때에 우리 울산에 많은 숭늉공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도. 네. 이런 예를 들어 뭐 도장 공정이다. 그러면 도장 공정 관련된 기업, 중소기업들이 여러 군데가 있을 것이고 공통된 고민이 있을 것이고 또 숭늉공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테크노파크가 SLM 모델과 그리고 DX를 기반으로 이걸 자동화해 AX화 시켜 나갈 때에 이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나가는 협업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예. 그래서 노동자가 배제되어 버리는 순간에는 전혀 또 이상한 형국이 되어 볼 수 있거든요.
그건 기능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AX라는 건 본질적으로 암묵지가 반영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학습 관리가 돼야 되는 예. 거니까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제 위원님들 질의인데 김성엽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전통적으로 우리 테크노파크는 산업을 책임져 왔고,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다음에 정보통신진흥원은 소프트웨어, IT를 좀 책임져 왔는데, 이렇게 역할 분담이 분명했는데, 이제 산업 AI 시대가 돼버리니까, 본질적으로 겹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산업도 AI를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IT 쪽에서도 산업을 건드려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저랑 계속 공급업체, IT 업체 그 방문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울산 안에서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어낼 것인가 저하고 논의를 좀 많이 하시기 해왔고요. 네. 지금 필요한 거는 지금 전체적인 거버넌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AX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울산의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하고 우리 역량뿐만 아니고 네이버나 LG AI 연구원이나 또는 SK나 KT 이런 이제 이미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해 본 기업들과도 그런 관련을 갖고 또 울산이 이제 산업 데이터가 있으니까 전국의 좀 우수한 연구자 대학 교수들도 끌어들여서 이렇게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면한 문제는 조금 거버넌스 차원에서 울산시가 좀 중심이 되고 전체 역량을 총 결집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 TP의 역할을 조금 분명히 하고 또 유이파도 그러니까 정보통신진흥원도 산업진흥원도 자기 역할을 조금 정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역할을 잘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통의 영역이 있었으나 그 영역이 합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인수위 차원에서 좀 지속적으로 좀 소통을 할 테니까 우리가 같이 지금 우리 역량을 다 더해도 어려운 과제니까 여기에서 역할을 나눈다라기보다도 자기 역할들을 가지고 협업할 수 있는 이거를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리더의 AI에 대한 이해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어떤 팀의 리더가 AI를 사용하는가, 깊이 이해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AX나 DX의 전환을 고민하면서 이 어떤 프로젝트의 최상위 단계에 있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AI를 사용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생산할지를 고민을 해야 사실 DX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대기업 단위에서는 당연히 하고 있겠지만 중소기업 단위에서는 대표님이나 뭐 실무자 중에 최상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TP에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컨설팅 업체라고 솔루션 업체가 만약에 가게 되면 솔루션 업체는 그 산업을 깊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 아니면 자기들이 예산 범위 안에서 쉬운 일 이런 일 위주로 접근을 하게 되고 전체 구조가 파편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하나의 어떤 그 틀을 생각하려면 어쨌든 간에 이 그 회사 단위에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어려우면 결국에는 이제 당선인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회사의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을 모셔놓고 이 사람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생산하는지를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자동화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어떤 그 거버넌스의 공간이 TP가 돼야 거기에서 우리도 그 공정을 갖고 있는데요. 뭐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이제 단계별로 아니면 혹시 이상적인 건 더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이제 그 AI 기반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단기적으로는 TP에서 그 역할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실제로 일을 하는 대표님들의 AI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 과정의 역할을 이제 TP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TP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TP 내에서. 근데 요게 제가 이제 저 잘 모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할 때 어떤 장비가 들어올 거냐, 누가 분석할 거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테크니션의 역할도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그 연구실을 설계하고 들어오는 기계를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가동률이나 이런 것도 따져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가동률이 다 100%로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는 아마 올해 한 번이라도 돌렸으면 아닌가요? 뭐 이 모든 스케줄이 다 차 있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많은 게 차 있습니다. 모두 다 많은 차 있다고요? 네. 많은 게. 그럼 그건 어떻게 보면은 기계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군요. 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은 그 기계는 돌아가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논문화될 수 있으면 저는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울산 연구원이 가지는 문제이기도 한데 연구원은 실제로 연구를 하거나 분석하고 데이터를 생성하는 구조가 되게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설문조사나 이런 쪽으로 연구가 나갈 수밖에 없는데 TP 같은 경우는 실제 물리적인 데이터가 생산이 되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기계는 돌아가는데 데이터가 안 나오거나 쌓이지 않는다. 이거는 그 자체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데이터의 생성과 이후에 어떤 처리,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없으면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간단히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리더가 당연히 제일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 특히 그렇게 될 건데 저희가 아까 말씀 중기부의 대전환 사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쇼룸을 만들게끔 돼 있어요. AI와 관련된 AX 전환과 관련된 쇼룸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한번 보여주고 AX가 도입되면 이런 겁니다. 라는 그런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 논문화 말씀하셨는데 저희 많이 지금 저희가 자랑으로 울산 TP가 국내 전체 자랑하는 그 센터가 4개가 있습니다. 수소센터, 또 2차 전지 센터, 또 화학의 이제 시험 생산하는 센터, 자동차 아까 충돌 시험 센터. 여기는 지금 이런 시험 분석을 위해서 전국에서 다 와요. 그래서 스케줄이 다 이렇게 밀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만큼 열심히 잘해야 한다. 여기 연구진들이 훌륭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저희가 AI 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2차 전지와 또 시험 생산, 이쪽은 지금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지금 물론 이제 그전부터 데이터는 쌓여 있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좀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율시험 랩 쪽으로 가야 된다. 어차피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런 사업 기획을 했고 지금 일부는 지금 수주를 해왔습니다. 국제사업으로 수주를 해왔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구축이 되면은 훨씬 더 데이터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 가지고 AX를 좀 더 고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논문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목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 이번에는 자기들 논문을 그동안 한두 편씩 써왔고 이번에도 한번 논문을 또 만들까 뭐 이런 것도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 해서 뭐 우려하시는 것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테크노파크에 감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근데 감사실이 한 분 계신 건가요? 예, 감사관하고 직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관과 직원 한 분 네. 이렇게 계시네요. 예, 감사관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희 내부 출신입니다. 네? 내부 출신입니다. 내부 출신으로 예, 되어 있는 외부 감사관은 아니고 예, 그러면 이제 보직에 따라 왔다 갔다 예, 하시는 그렇습니다. 분이시겠네요. 아무튼 감사하는데 좀 불편한 분 있으시겠네요.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대부분 사업들이 또 지원 사업들, 중소기업 지원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할 때 함께 할 중소기업들 선정하는 과정 투명하게 잘 되고 있나요? 예, 저희는 뭐 투명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명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일단 이제 사업이 나오면 거기를 이제 중소기업 그 대상 기업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합니다. 사업 공고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느 기업을 선정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키포인트인데, 그 선정위원회를 저희가 구축을 합니다. 외부에서 데려옵니다, 주로.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선정위원회는 저희가 누가 풀이 결정을 있고, 하죠? 일단 풀이 있고, 그 풀에서 전화가 풀에서 선정위원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하지 않고 감사관실에서 임의로 2배수, 3배수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감사관님은 어쨌든 우리 직원 안에서 가신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직급이 보니까 3급 정도밖에 안 되던데 감사관은 2급입니다. 2급이나요? 예. 그러면 직원이 3급인가요? 표에는 예. 3급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요. 표에는 감사- 3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감사실장은 2급이 맞고요. 예. 그럼 이거는 표시가 잘못된 건가요? 1페이지입니다. 예, 이건 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예. 표기가 잘못됐네요. 예. 그러면 어쨌든 2급이든 3급이든 내부 직원인데 예. 뭐 내부 직원이면 사실은 좀 안에 높은 분들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또 다음 인사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다 동료 직원이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이 사업을 함께 하고 하지 않고가 매우 중요할 텐데 맞습니다. 또 예. 경쟁업체들 간에는 상대 경쟁업체가 죽으냐 사느냐 문제도 걸려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뭐 다음 기술 개발을 하는데 같이 하는 회사는 살 것이고 탈락한 회사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경쟁이 생사 수준으로 경쟁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하겠지만은 선정위원회가 깨끗해야 되고 또 그것이 다 공개할 수 있는 만큼은 또 공개가 돼야 되고 또 감사실에서 감사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이 큰 테크노파크 조직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원만 114분이 계시고 근데 여기 공무직까지 합치면 50% 충원되면 150명이 넘는 큰 조직에 외부도 아닌 내부 감사관 한 분이 보조직원과 함께 선정위원회를 관리하고 감사를 한다라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는 별도로 감사하지는 않죠. 시에서 감사하는 건 별도로 있습니다. 정기감사도 있고요. 정기감사 예. 정기감사 한 번씩 예. 나오나요? 예. 나오면 주로 어떤 부분 보던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제대로 구성이 됐는지도 보고 뭐 재무 회계 감사가 그래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사업을 함께 하고 함께 하지 않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설비를 또 관리할 때에 또 비용이 나가고 할 텐데 이런 부분들 참 공정함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은 감사 기능이 조금 잘 제대로 작동했으면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예. 다 내부 직원들로만 100% 구성되면 조금은 조심스러움이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내부 직원이 반드시 있기는 해야겠지만 좀 뭐 개선 가능하지는 않을까요? 이것도 뭐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바로 저희 한번 네네. 예, 저 기업전 단장입니다. 그 당선인께서 질문 주신 지금 기업 선정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각 부서별로 기업 선정 준비 절차가 끝나면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초안을 잡고 네. 선정위원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외부 전문가를 필요 숫자의 5배수 이상을 감사실로 명단을 보냅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 어떤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랜덤 프로그램을 돌려서 2배수의 숫자로 압축을 해서 해당 부서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명단을. 그러면은 그 2배수의 명단을 가지고 선착순으로 연락을 드려서 5명이면 5명, 7명이면 7명 인원이 차면은 끝. 이렇게 해서 외부 인원들로 100%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저희 직원은 한 사람이 전체 심의위원회의 간사 역할만 진행을 하게 되고 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최고 최저 점수는 빼고 나머지 점수로 산술 평균해서
상위 점수로 기업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지난 동안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조금씩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에 따른 확대 전략 연구 23페이지 좀 같이 잠시 봐도 될까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자체적으로 전략을 연구하는 연구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울산시 연구 용역의 연구 의뢰를 용역을 받아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그렇게 건가요? 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을 받아서 예, 로드맵 구성을 하고 예.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건 언제까지 결과를 볼 수 있습니까? 올해 1년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1년 네. 과제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르게 좀 이 부분은 꼭 좀 설명을 하고 싶다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우리 테크노파크의 어려운 부분, 또 시에서 이런 부분들 관심 갖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편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우선 테크노파크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시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저희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과제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아까 매칭 펀드가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울산시와 김민아에 협조하면서 잘 성장을 해오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도 항상 이제 할 일은 많고 뭐 인력 문제가 그래도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울산시에서 정해놓으면은 그걸 늘려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뭐 그런 뭐 애로사항은 저희가 또 그때그때 구조조정하면서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우와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사실 중소 중견기업을 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연구원들이 근데 그들이 받는 수준은 중소기업 간 넘긴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사실 지금 연봉 체계를 보면은 그 등급마다 최고 상한액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1급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년째 7,500만 원만 계속 받고 있는 분들이 수두룩하거든요. 보통 한 그 상한에 걸리신 분들이 한 30-4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좀 사기 문제도 있고 지금 다 같이 물가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우리만 지금 그런 상황이라 그런 것들이 조금 처우 개선이 이제 지난 제가 2년 3개월 됐습니다만은 있으면서 조금 답답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아무래도 석박사급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좀 처우 예. 개선이 되지 않다 보면 예. 우수 인재 유치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르게 좀 제안 주실 부분은 없으실까요? 우리 뭐 아까 원장님하고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아까 당선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만 보충드리자면 지금 당선자께서는 그 일을 잘 되도록 하는데 우선적인 집중을 하지만 동시에 이제 그 일이 뒷받침되는 과정이 투명하고 항상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 그 작년에 이제 발표된 그 재작년 말에 실시했던 이제 울산시의 감사에서 무려 35건의 위법 부당 사항이 이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그래서 그 중에서도 동일 유사공사 쪼개기 수의 계약이 15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복무기강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향후에 보완하기 위한 지금 한 분의 감사라고 이렇게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숫자도 숫자지만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일상적으로 이런 투명한 관리들을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이제 주문을 하고 계신 사항이어서 그에 대한 개선 방향들을 좀 해서 당선인 이후 추후에 보고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겠지만은 감사실이 형해화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시민들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예산 달라 소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처우 개선 얘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께 신뢰를 얻어야지 그 다음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다음 더 나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도 정확하게 테크노파크의 현재 역할 더하기 미래의 역할까지 더해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민 신뢰를 얻어가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 너무 잘하신 거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화학, 또 뭐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된 중소기업 지원 잘하고 계신 건 알고 있고요. 현재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테크노파크가 해야 될 역할은 중소기업 산업 AX 전환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의 그 기능을 강화해야 또 테크노파크도 더 역할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깨끗하고 청렴하게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더 많은 예산 지원도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지금 울산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둘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인데요. 자칫하면 악순환에 빠지고 잘하면 선순환으로 가는 겁니다. 악순환이 뭐냐 하면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일단은 처우 개선 나쁜 것부터 시작되겠죠. 처우가 나쁘고 좋은 인재가 못 오고 좋은 인재가 못 오니 역량이 떨어지고 역량이 떨어지니 역할을 잘 못하고 역할을 잘 못하니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으니 예산 배정이 안 되고 그러니 다시 또 처우가 나빠지고 이게 악순환 고리를 탈 수가 있거든요. 악순환 고리를 타면 뭐 아무리 효율적인 경영을 한들 계속 내리막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선순환 고리를 타면 계속 더 역할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 테크노파크도 선순환 고리에 올라왔으면 선순환 고리에 올라오기 위한 내부적인 여러 제안이나 이런 것들 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돕겠습니다. 너무 잘해오고 계신데 더 잘해야 되니까. 울산 중소기업들은 테크노파크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래서 역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예. 혹시 또 하실 말씀들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당선인과 위원 여러분의 그 말씀을 잘 듣고 테크노파크에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송하게도 이상으로 테크노파크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걸로 끝난 건가요? 이제 밥 먹고 바로 또. 네.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위원님들 모시고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많이 말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올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직접 참여하는 인수위원회 회의는 오늘까지밖에 안 될 것 같고 내일은 또 여러 일정을 소화한 후에 모레 이제 취임하게 되면 인수위원회 활동을 위원장님 중심으로 이제 우리 백서 발간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네. 예. 말씀하시죠.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 혹시라도 제가 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서 우리 위원회 활동이 조금이라도 위축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수위원회에서 저는 백서가 잘 만들어져서 잘 재원 우리 민선 구기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가 되고 그 내용들을 시민들께서도 또 보실 수 있고 또 평가하고 그게 또 시의회에도 보고가 돼서 시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조금이라도 더 공감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 활동 회의에 이제 참석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우리 위원장님 중심으로 위원회에서
정말 내실 있는 백서 준비에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너무 고맙고 죄송해요. 사실 이 일을 한다고 월급 나오는 일도 아니고 이익되는 일도 아닌데 생업 팽개치고 여기 와서 짧은 시간도 아닌 거의 한 달을 꼬박 고생하고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서 주시는 말씀들, 생각들 다 귀하게 제가 잘 새겨서 민선국의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고되시겠지만은 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위원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